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이 좋은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M 사업은 이렇게 멋진 사업입니다. 신나는 일이죠. 설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최고의 그 사업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PM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M 사업은 무엇인가? 사실 삶은 우리 사람들 삶은 절대적 명제입니다. 삶은 행복해야 되고 삶은 신나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기뻐야 돼요. 그 행복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PM을 통해서 신나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PM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PM 사업을 즐기려면 PM 사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함께 이 신나는 PM 사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아토피를 통해서 이 PM 사업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철학은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이 오직 사람이 가치가 있고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사람을 슬프게 하거나 사람을 행복하지 않게 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 PM 사업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함께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PM이라는 로고 자체가 지구본을 뜻하잖아요. 이 세계를 우리가 함께 신나게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신나게 세상도 세계도 품어보자. 이게 이제 오아시 세상입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죠? PM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익숙한 사람들이 4명이 앉아있죠. 아마도 익숙할 수도 있고 좀 덜 익숙할 수도 있는데 저 중동 남자 아까 하우저 영상을 보셨잖아요. 하우저는 북유럽의 어느 나라고? 북유럽의 그 자그마한 나라인데 요 중동 남자는 다 가진 남자입니다. 권력과 돈을 다 가지고 있는 남자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미국의 그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들, 주식 그 자산가들, 사업가들, 뭐 빌 게이츠니, 뭐 스티브 잡스니, 또 그 누굽니까? 하여튼 그 많은 그 자산가들을 압도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그 사업가들이 보통 수백억 불의 자산이라면 이 사람은 수천억 불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그죠? 한국에 왔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루 숙식을 위해서 수억 원어치의 식자재를 동원하는 그런 난리를 피우는. 근데 이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앞에 착한 어린아이처럼 앉아 있는 이 사람들 우리나라 재계 서열 1위, 2위, 3위, 4위 총수들입니다. 손만 한 개 딱 나와 있는 이분은 뭐 5위쯤 되겠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아주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진짜 떵떵거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빈살만 앞에서 그렇게 다소곳이 착하게 참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어금니장님 돈 앞에서 겸손한 모습. 네, 맞습니다. 뭐 콩고물 하나 떨어질 게 없나 해서 지금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그 어미새가 그 새끼 새에게 모이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옴시티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이 왕세자 빈 살만이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를 건설하는데 우리 사업가들이 뭔가 수주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너가 한번 모여봐라. 이렇게 된 거죠. 너가 한번 모여봐라. 내가 여러 거 준비를 하는데 내가 좀 한번 보고 한번 필요하면 너 주구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네옴시티는 와 투자 규모가 640조 5천억 달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규모의 사업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서울의 44배,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이 지역에 이런 네옴시티를 건설한다. 이렇게 된 거죠. 2025년 1차 완공, 인구 100만 명을 그때까지 이사회 의장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미래도시입니다. 네. 요게 요 두바이를 또 모티브를 해서 훨씬 더 강력한 훨씬 더 강력한 두바이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네옴시티입니다. 그러면 네옴시티가 주제는 아니고 이 사람들 왜 이재용은 바로 옆에 첫 번째 자리에 있었고 또 정의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SK, LG 이 4사 우리나라 재계 기업 순위 4개의 회사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도열해 있었을까? 바로 자산의 규모가 다른 거예요. 이재용 회장은 25만 명의 자산을 갖추고 있는 강력한 자산가입니다. 네. 자, 저 인건비, 인간을 움직인다는. 요 자료를 우리 사님들
다시 요 영상을 인건비, 인간을 보셔야 움직인다는 돼요. 거는 또 다른 나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본주의에서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수많은 회사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인간이 느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목표로 일하게 만들었지? 이 시스템은 진짜 미친 시스템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자유를 내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전쟁으로 막 총으로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피를 흘리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 얻은 거를 한 달에 한 300에서 400 정도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내놔요. 하루에 한 9시간 정도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당연해. 너무 감사하죠. 이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요 개념을 멋진 시스템, 미친 시스템이라고 표현했어요. 미친 시스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미친 시스템이죠? 자, 오른쪽 동네 사람들을 위한 미친 시스템이에요. 물론 왼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윈윈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제가 우리 사장님들 위해서 어제 밤새도록 제가 대한민국 인구 숫자를 제가 세야했지 않습니까? 어우,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숫자가 5,155만 8,034명입니다. 어젯밤 최종적으로 헤아렸습니다. 이 숫자 가운데서 이 왼쪽 동네, 윗동네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3,300만 명. 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 65%. 대한민국 인구의 65%가 왼쪽 윗동네 살아. 무슨 동네? 직장인 동네. 요 그림을 보니까 employee, you have a job. 직업을 가지고 있네. 오, no leverage. 5% wealth. 자,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요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대한민국 65%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65%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요. 내가 일을 해준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월급을 받을까요?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 1,000만 원치 일을 해주면요. 260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740만 원은 자산가가, 사업가가 가져갑니다. 요게 내가 1,000만 원치 일을 해줬는데 260만 원 월급으로 줘. 요게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 그대로 있고, 혹은 불공평하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요거 지금 뭐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뭔가 하기에는 좀 나는 무서워.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의 로망이 뭡니까? 치킨 가게 하는 거, 카페 하는 거. 그래서 자영업으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왼쪽 동네, 밑동네. self-employed. 자기를 고용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는 you own a job. 내 거죠, 내 거. 네, 내 거. 자, 여기도 no leverage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요 왼쪽 동네, 윗동네는 65%가 여기에 살고 있고, 아랫동네에는 30%가 여기 살아요. 그러면은 이 윗동네, 아랫동네 합해서 95%가 왼쪽 동네에 사는데 특성이 뭐예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삶을 살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원하는 정도의 수입을 만들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내 시간 대비 부가가치를 높이면 돼요. 내 시간 대비 부가가치를 높인다. 그러면 시간 대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높일 수 없다. 이 차이가 뭘까요? 대체제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 마케팅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에 대한 개념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당신을 누군가가 쉽게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높을 수가 없죠. 왜? 난 돈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용주는 됐어 당신 you fired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수를 좀 더 많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대체제를 쉽게 못 구한다 그러면은 꾸역꾸역 임금 내지는 월급을 연봉을 올려줍니다. 근데 이게 올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시간 대비 자 그러면 시간 대비 이 수입인데 결국은 쉽게 대체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거든요. 근데 오른쪽 동네를 가면 보세요. 여기는 비즈니스 오너 동네입니다. You own a system. 저기는 완전한 레버리지가 가동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 동네에는 윗동네 65%, 아랫동네 30%, 95%의 인구가 여기 살아. 그런데 5%의 돈이 이 동네에 있는 거야. 오른쪽 동네는 5%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돈은 어떻게 돼요? 95%가 이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자영업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와, 1,500만 명, 30%.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오너는요. 가족 포함 우리나라 250만 명이 이 동네에 살아요. 25만 명이. 근데 전체 부의 95%를 요 5% 인구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 동네에서는 5%의 돈을 95% 인구가 나눠 가지니까 진짜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오른쪽 동네는 5% 인구가 95%의 돈을 가지고 사니까 너무 여유로운 거죠. 근데 아까 미친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시스템을 누가 구사했냐? 이 자본주의 논리는 누가 만들었냐? 자본주의 논리는 이 자본가들이 이런 원리들을 만들어낸 거죠. 미친 시스템이에요. 총을 쏘고 내 가족이 죽어나가면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내 자유와
내 시간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주면은 하루에 9시간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산가에게. 그리고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이 돌아가는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왼쪽 동네에 살아온 사람들은 누구랑 올렸냐? 왼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 올린 거예요. 오른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지들끼리 올리는 거예요. 여기 같이 안 어울려. 그러니까 왼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너 착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끝. 이게 자 여러분들이 평생 듣고 배웠던 혹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 왼쪽 동네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누구끼리? 자기들끼리. 근데 오른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안 가르치죠. 오른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사람을 가르칩니다. 돈을 가르치죠. 자산을 가르치고 사업을 가르치고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이 돈을 가르치고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 사장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책. 자, 여기 보시면 왼쪽 동네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No leverage. 오른쪽 동네는 leverage. leverage. 자, 여기에서 부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자본 정식의 원리는 뭐다?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레버리지예요. 타인의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돈으로 바꾸라. 여러분들은 타인의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돈으로 바꿀 수 있나? 없나? 이걸 분석하셔야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내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돈을 버는 직접 수입. 이게 다. 그렇다 그러면은 나는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주, 사업가와 고용이 직장인 차이가 뭐냐? 요 딱 정리를 했습니다. 고용인은 시간을 팔아. 그리고 돈을 사. 그게 뭡니까? 월급을 받는 거죠. 고용주는 돈을 팔고 시간을 사요.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럼 고용인들의 수입의 근원은 시간이죠. 고용주의 수입의 근원은 뭐예요? 그 시간을 전부 확보해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돼? 매출을 만들어내야 돼. 매출을 못 만들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인들은 직접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고용주는 간접 수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인들은 레버리지를 당하는 거예요. 고용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두 차이는 뭐냐? 고용인들은 리스크가 없어. 사업이 망했다. 오케이. 아이고 사임 안 됐습니다. 빠이빠이. 나는 다른 데 가서 취직을 하면 돼. 고용주는 망했다.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동네는 다른 거예요. 성향이. 고용인들은
의존적입니다. 수동적이에요. 고용주는 의존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독립적이고 주도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단디 들으셔야 돼요. 이 사장님들이 자, 의존적인 것과 독립적인 것의 차이가 뭐냐? 그럼 여기에서 우리 PM 사업은 어디에 있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PM 사업은 뭐냐? PM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어디? 네, 비즈니스 오너 영역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왼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전반적으로 의존적이다, 수동적이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 돈 내고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아. 그래서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습성이 있어요. 오른쪽 동네는 누군가 해줘가지고 뭔가 해준 적이 없어. 본인이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데이 행사를 가는데 티켓비를 그 1박 2일 랠리를 간다. 페스티벌을 가는데 티켓비 6만 원, 7만 원을 내야 되는데 스폰서가 안 내주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왼쪽 동네 사람들의 성향이죠. 의존적인 거, 수동적인 거. 여러분, 사업가들은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죠. 자, 왼쪽 동네에 있는 사람 왜 그렇게 될까요? 나는 왼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사업가를 위해서 일을 해오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교육이나 모든 내용들, 행사들은 전부 사업가가 돈을 내고 가서 배우기만 한 거예요. 왜? 왜 그래 했는가요? 사업가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1,000만 원씩 일을 해주고 260만 원을 월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더 많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교육을 자기가 사업 교육 시스템 딱 만들어 갖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 그게 여러분 이 왼쪽 동네와 오른쪽 동네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게임의 룰이 그러니까 이게 어울려집니까? 안 어울려져. 왼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다르냐? 이 가치관, 이 관점, 방향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이 다르니까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해져. 불편해. 왜냐하면 이 가치관도 다르고 이 관점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은근히 왼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의존적인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왼쪽 동네 습성을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훌륭한 스폰서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훌륭한 스폰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 사업의 이 패턴과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시켜주는 여러분, 많은 왼쪽 동네 습성의 사람들은 뭔가 밥을 많이 사주면은 훌륭한 스폰서다.
평생 그 패턴에서 극복하기 어렵죠. 훌륭한 스폰서는 이 사업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교육을 해주고 시스템을 운영을 해주고 시스템 안에서 비즈니스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스폰서가 정말 훌륭한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동네와 오른쪽 동네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왼쪽 동네 습성을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렵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결론을 딱 내리고 갑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PM 사업가죠. PM 사업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자산을 구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PM 사업에서 수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산이 구축된 자산에서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수입이 크다 적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축된 자산이 많다 적다에서 수입이 결정되는 거예요. 왼쪽 동네에서는 수입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잡러 시대라고 합니다. 2잡, 3잡, 4잡, 5잡, N잡러 시대에 내 시간을 일 저일하면 엄청나게 그러다 죽죠.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이 계셔. 내 했는데 뭐 수입이 얼마 안 되네. 이 뭐 PM 돈 되나? 요 따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왼쪽 동네 스타일로 생각하고 일하고 말하는 거죠. PM 사업에서는 월급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PM 사업에서는 월급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수입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왼쪽 동네에서는 월급 더 올려주세요 하면은 월급을 몇 퍼센트 쥐꼬리만큼 1년에 한 번씩 올려주죠. 자산을 구축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PM 사업가예요. 그러면은 자산이 뭐예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비즈니스 오너 영역에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결론을 드렸죠. 여기에서는 수입의 근원이 뭐죠? 자산입니다. 자산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데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입의 근원은 뭐냐? 사람인 거예요. 사람. 우리 사장님들께서 제품 몇 개 좀 팔고 뭐 어떠신 몇 명 하고 뭐 제품 세트를 몇 개 나가고 수입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왼쪽 동네 스타일이죠. 오늘부터 우리 사장님들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PM 사업에서의 수입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 수입의 근원이 뭐냐? 자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숫자에서. 숫자에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가 만들어지죠? 매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 오너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매출의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왼쪽 동네에서는 뭐예요? 시간에 의해서 내가 투입한 시간에 의해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른쪽 동네에서는 자산,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집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25만 명의 임직원을 통해서 엄청난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일을 할까요? 월급을 줘야 돼요. 월급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동네 중에 하나가 삼성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쉽게 돈 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새가 만발이 빠지도록 일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있죠. 경쟁은 또 보통 우리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안에서는. 자,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세상은요. 장난 아닙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딱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제가 주식회사를 해봤잖아요. 엄청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요. 지금 현재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장난 아닙니다. 이 동네가. 장난 아니에요. 자,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쪽 동네로 영역을 넘겨두고 우리 PM 사업도 손익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손익분기점은 사장님들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요. 자, 남편이 빵빵하게 수입을 가져다 주는 월급을 갖고 있는 남편을 내가 확보하고 있다. 남편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수입을 빵빵하게 딱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손익분기점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재미있게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남편이 둘은커녕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뭐예요? 내가 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을 빨리 세팅을 하고 빨리 거기에 도달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 개인의 환경과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손익분기점을 탈출하셔야 돼요. 이 사업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업이잖아요. 사업입니다. 자산을 빠르게 구축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일반 사업가와 우리 PM 사업가의 차이가 뭔지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자산은 뭡니까? 일반 사업과 PM 사업과 똑같이 사람인데 일반 사업가는 고용인 직원들입니다. 우리는 멤버십이에요. 오,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용인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뭘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직원이냐, 사람인데 복제를 해야 돼. 복제를 해야 되는데 일반 사업가들은 직원을 복제시킵니다. 직능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뭘 복제를 해줘? 비즈니스 오너를 복제를 하는 겁니다. 일반 사업가는 100% 리스크를 가지고 우리는 리스크가 없어. 일반 사업가는 물고기를 한 마리씩 두 마리씩 탁탁 던져줘요. 월급을 받는 거죠. 우리는 거물을 짜줍니다. 사업의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거죠. 직능을 가르치고 우리는 사업을 가르치고
입문이 오히려 일반 기업가가 더 어려워. PM 사업가는 쉬워.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거의 0%다. 심지어 일반 회사도 제가 봤을 때 그 퍼센테이지는 정말 낮다. 근데 여기는 여기 계신 사람들은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이제는 이 PM 사업을 면접을 봐야 돼. 그 가맹비를 한 1억씩 받아야 돼. 가맹비. 너무 쉽게 다 들어오게 해놓으니까 가치를 몰라. 우리 사장님들 가치를 좀 제대로 이해하시고 깨달으셔가지고 뭔가 큰 성장, 변화의 계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시스템입니다. 양쪽 다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멤버십의 숫자가 결론입니다. 이게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들, 수입이 많다 적다 징징 짜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만든 자산이고 본인이 만든 수입인 거예요. 본인의 산하에서 만들어진 매출에서 수입이 결정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합니까? 자신을 탓해야죠. 비즈니스 오너 영역에서는 매출액에 의해서 수입이 만들어지고요. 매출액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멤버십의 숫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맥칼퍼는 멤버십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해서 이 사업의 규모, 이 사업의 가치, 파워가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른쪽 동네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공감을 했는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PM 사업을 한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너 PM 사업에? 아우, 다단계 사업에? 아우, 그런 거 하면 안 돼. 사람 끌어들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 끌어들이고 어쩌고 저쩌고. 완전히 왼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왼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 오른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가르쳐줘요. 착하게 살아야 돼.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가르치게끔 만들어.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좋은 데 취직해야 돼. 그렇게 예쁘게 살아야 돼. 예쁘긴 뭘 예쁩니까 그게. 왼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 동네 감옥이지. 비즈니스 오너들은 끊임없이 채용을 하잖아요. 채용을 합니다. 그걸 리크루팅이라고 그래요. 그게 일명 사람 끌어들이기입니다. 사람 끌어들이기. 일반 비즈니스 오너들이 끊임없이 사람 끌어들이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우리는 월급 줄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멤버십을 늘리는 거죠. 멤버십. 여러분, 정주영 회장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위대한 사업가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끊임없이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뛰어난 인재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립니다. 뛰어난 인재 한 명이
3만 명을 먹여 살린다. 뛰어난 인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가서 인재를 구해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좋다. 모든 비용을 내가 투입해 주겠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훌륭한 인재를 구해라. 인재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사팀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재를 구했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성장했었던, 삼성이 이렇게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바로 이근희 회장의 이 인재 철학이죠. 위대한 사업가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사님들 결론으로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뭔가요? PM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PM 사업은 뭔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뭔가요? 평범한 사람들이 리스크 없이 원하는 만큼의 자산을 구축해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사업 기회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는 천만 다행히 리스크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어요. 리스크 없이 내 자산을 구축해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비즈니스 오너가 된 거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고 PM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본질은 뭡니까? 가서 하나 영업하는 겁니까? 오늘 150만 원씩 팔았어. 뭡니까 이게? 우리 일의 본질은 멤버십을 늘리는 일이에요. 그럼 그 멤버십을 회원 한 명 가입해가지고 들어갔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자산으로서 역할을 해낼 때, 멤버십으로서 역할을 해낼 때 진정한 자산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멤버십의 종류가 있어요. 소비자가 있고요. 애용자가 있고요. 부업자가 있고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 사업자가 있어요. 소비자 보세요. 팀 파트너, 오토십 이런 분들이 소비자들입니다. 매우 소중한 멤버십이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분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정보를 드리고 교육을 시켜드려야 돼요. 애용자, 매니저를 유지하시는 분들, 부업자들, 매니저, SM, MM, IMM, 부업자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단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이 부업자들이 사실 처음부터 내 사업하겠습니다라고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으신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께서 매니저를 SM을, MM을, IMM을 우리 사장님들이 강력한 에너지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 사장님들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사업자, IMM, VP, EVP는 그리고 PT 이상 리더들은 사실은 찾아내는 거죠. 끊임없이 찾아내야 돼.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PM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내용의 직급이 있습니다. 이 직급들을 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되겠죠. 이 직급들이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자, 내 산하의 멤버십 가운데서 이 직급들이 누가 있냐? 이게 포인트죠. 내 산하의 멤버십이, 자, 보세요. 멤버십이 부업자만 있냐? 사업자가 있냐? 리더가 있느냐? 이게 이제 내 자산의 파워, 내 자산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모든 멤버십들이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가치를 또 나누자면 사업자 이상 리더 사업자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소비자를 어렵게 소비자들을 소개합니다. 애용자들은 소비자와 애용자들을 소개하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업자들은 대체적으로 소비자와 애용자와 부업자를 소개를 하죠. 사업자는 소비자와 애용자와 부업자, 사업자를 소개를 합니다. 리더는 다 만들어내는 거죠. 리더를 한 명 발굴해서 육성을 하잖아요. 금방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이 됩니다. 소비자 한 명을 육성을 하잖아요. 천년, 만년, 10명, 2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께서 비즈니스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우리 초기 사업자들은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5, 8, 40. 그러면 수입이 100만 원, 300만 원 들어온다. 아주 직접적인 수입이죠. 그죠? 요거 아주 정상적인 수입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의 선에서 정상적인 수입이에요. 우리 사장님들이 대체적으로 1년 내에 보통 이런 정도의 수입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죠. 정상적인 수입인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업자들 보세요.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5시간, 한 4시간, 5, 4, 20, 하루에 한 4시간, 일주일 5시간, 5일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심지어 몇 억 이렇게 수입을 가지는 사장님들이 계셔. 이게 정상적인 수입입니까? 비정상적인 수입입니까? 비정상적인 수입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수입인 거예요. 왜 이런 수입이 가능하냐? 간접 수입인 거죠. 자산을 구축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수입이 바로 이와 같은 간접 수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PM에서 1년에서 5년 정도 열심히 사업을 펼쳤을 때 누가 우리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최소 1,000만 원에서 1억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자산을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요거를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왼쪽 동네의 습성을 얼마나 빨리 벗어내고 그 허물을 빨리 벗어내고 오른쪽 동네 습성으로 전환시켜내느냐. 여러분
여러분, 요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빠르게 이제 그걸 극복하고 우리 사회인들의 비즈니스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속도는 다 달라요. 속도는 다 다릅니다. 속도는 다 다르지만 반드시 가는 거예요. 어디로? CL로. 최고 직급이 CL입니다. 뭐 SCL, 뭐 GCL, PCL 명예직이죠. 일종의 명예직입니다. CL이 최고 직급입니다. 여러분, 연봉 10억, CL. 다 와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제가 다 와가는 것 같은데,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다 와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확 옵니다. 우리 사장님들, 이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신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함께 즐겁게 신나게 그렇게 함께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생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자연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자, 음악 한 곡 제가 선물 드리면서 음악 한 곡 선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나고 즐겁고 멋진 설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님들 감사합니다.